인생의 후반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붙잡던 마음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연락이 뜸하면 불안하고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섭 대신 믿음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붙잡는 사랑보다 놓아주는 사랑이 더 단단하다는 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평온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처음엔 바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이던 그 순간도,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다음날 왔던 그날도 그저 일이 많아서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괜찮다고, 내 새끼가 바쁘다는 건 잘 지낸다는 뜻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잠시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짧았습니다. 잘 지내시죠? 응, 엄마도 잘 지내. 몇 마디 주고받으면 저편에서 급한 듯 다음에 더 통화할게요 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다 잘 돼가요 라는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해도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간섭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자식의 SNS를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여행 이야기,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까지 내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그곳엔 가득했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다 이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자식의 삶이 저렇게 많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명절이면 선물을 보내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조심스레 전화를 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엔 여전히 곁에 있어줍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다시 정리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이는 이제 독립된 어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의 성인입니다. 부모인 나는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내가 아이를 향해 뻗던 손을 조금 거두고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남는 것. 그렇게 거리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 마음의 이름은 기대였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야. 나는 좋은 말, 옳은 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고 걱정되니까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화통화 중 응, 알았어요 라는 대답이 짧아지고 엄마 말도 맞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걸.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며 전화를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회사 들어가지 말랬잖아. 나는 위로해 주려던 말이었지만 자식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아이는 내 말을 듣기 싫어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걸요.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나는 자꾸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사실 불안해서 그런 거래. 자식이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그걸 막아주고 싶은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멈추지 못한 건 결국 자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습합니다. 조언하고 싶은 말을 참는 법을.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말만 꺼내는 연습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을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말을 줄이자 자식이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미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자식은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사실 불안이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대신 기다려주는 것, 조언 대신 공감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보다 기다림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기다림을 배우면 이제 또 하나의 과제가 남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이 설렙니다. 오랜만에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며칠 전부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꼭 하룻밤 자고 가겠지. 오래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 그런 작은 바람을 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점심 식사 후 서둘러 일어섭니다.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이해합니다.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시간을 내줄 줄 알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말이죠. 생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와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챙겨줄 거라고. 전화는 오겠지. 혹시 깜짝 방문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때쯤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고맙다는 마음보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달려와 줄 거라 기대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 주말이면 얼굴이라도 보여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이 쌓였습니다. 자식은 모릅니다. 내가 무얼 바랐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는 결국 혼자 만든 바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섭섭했던 건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걸. 자식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명절엔 얼굴을 보여주고 생일엔 잊지 않고 연락했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만든 빚이야. 상대는 빚진 적도 없는데 우리 혼자 장부에 적어놓고 갚으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은 약속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오면 고맙고 없어도 잘 지내고 있겠거니 믿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는 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만큼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이 작은 일 하나만 해줘도 고맙고 짧은 전화 한 통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줄어드니 섭섭할 일도 사라졌습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사랑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랑이 기대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자유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조금 덜 바라고 조금 더 이해하며 그저 그들의 삶을 지켜보려 합니다. 기대를 비워내면 비로소 섭섭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섭섭함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화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그저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느낌입니다. 자식이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을 때
근처까지 왔다가 들르지 않고 그냥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프다고 했는데 많이 아프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을 때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용히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섭섭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섭섭해라고 하면 부담을 줄까봐, 잔소리하는 부모처럼 보일까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바쁜 거 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덮습니다. 자식도 힘들 텐데 내 감정까지 얹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게 섭섭함을 삼키고 또 삼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엔 작던 감정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큰 응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사소한 일에 그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넌 엄마한테 관심이 없구나.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었어?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자식은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설명하려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마음 때문인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니야. 엄마가 예민했나 봐. 그렇게 또 감정은 덮이고 대신 마음엔 자국이 남습니다. 이런 일이 관계는 조금씩 어긋납니다. 자식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지고 나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더 말을 아낍니다. 섭섭함은 감정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섭섭함이 오해로 바뀌고 오해는 거리로 변합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섭섭함 속에는 여전히 애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사랑하니까 섭섭한 것이고 기대했으니까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용기를 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꺼내는 용기였습니다. 요즘 연락이 뜸해서 엄마가 좀 섭섭했어. 바쁜 건 아는데 가끔은 짧게라도 안부 물어주면 좋겠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식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느끼셨구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제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할게요. 화를 내지도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몰라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몰랐던 것뿐이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섭섭함을 표현하는 건 투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진심의 대화였습니다. 물론 매번 섭섭한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들은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부드럽게라도 꺼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섭섭함은 표현하면 이해가 되고 묵히면 오해가 됩니다. 연락이 늦어도 방문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그 섭섭함 속에는 여전히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솔직히 꺼내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섭섭함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인정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직업도 성격도 우리 집안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알려주지 않은 그 사실이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직업을 바꾼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데 왜 굳이 위험한 거래? 창업은 실패하면 어쩌려고. 염려스러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건 관심 없으시네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충고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섭섭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판단을, 자식의 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더 잘 안다는 말은 결국 너의 생각은 틀렸다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 방식대로 살라는 강요일 때가 많아. 자식은 이미 어른인데 우린 아직도 어린애로 보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리 말대로 해. 부모님이 하시던 말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지금의 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내 선택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 넌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을 텐데 엄마가 자꾸 간섭했구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사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잘할 수 있다고, 제대로 생각했다고. 목소리에 잔잔한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자식은 예전보다 자주 연락했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내가 인정하자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인정한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식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한 사람의 어른임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 그게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아는 부모, 그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이제는 가르칠 때보다 들어줄 때입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배우면 그제야 후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자꾸 그날들이 떠오릅니다. 자식이 진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살겠어? 라고 쏘아붙였던 날. 연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공부나 열심히 해. 라며 말을 끊어버렸던 순간. 힘들다고 했을 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며 무심하게 넘겼던 시간들. 그때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화내지 않고 들어줬더라면,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공감해줬더라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자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하고 싶은 전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안정적인 길을 권했습니다. 그런 거 해봤자 미래가 없어. 엄마 말대로 해. 결국 자식은 내 뜻대로 했지만 대학 생활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내가 자식의 꿈을 꺾은 건 아닐까? 첫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려고 해. 그때 자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는 안 들으시네요. 그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엄마한테조차 이해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후회는 그렇게 쌓여만 갔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좀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되돌아보면 상처만 남긴 것 같았습니다. 자책이 깊어질수록 자식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후회가 많아. 그런데 있잖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거고 이해는 지금을 사는 거래. 과거는 못 바꾸지만 지금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후회만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는 대신 지금 자식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후회를 이해로 바꿔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엄마 기준으로만 판단했어. 정말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은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알아요. 엄마도 처음 해보는 부모 역할이었다는 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오히려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대신
지금 자식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무엇이 힘든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더 나은 부모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후회를 안고 멈춰서는 대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후회를 오래 품으면 상처가 되고 이해로 바꾸면 지혜가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지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자리를 잡으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요즘은 자식과 자주 통화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때로는 그보다 더 뜸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텐데 이상하게 괜찮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겠거니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올 때마다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자식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된장찌개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엄마 생각하면서 끓였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떠올려준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명절마다 먼 길을 달려와 주는 것, 아프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는 것, 바쁜 와중에도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고맙고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 것, 오래 머물지 않는 것, 전화를 먼저 걸지 않는 것. 그래서 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것을 봅니다. 바빠도 시간 내주는 것, 멀리 있어도 마음을 쓰는 것, 말은 적어도 정이 담긴 것. 감사하기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일상의 작은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엔 큰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는데 이젠 그냥 생각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전화하면 왜 이제야 연락하냐고 하셔서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하니 관계도 변했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가야 한다기에 그래, 조심히 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니까 오히려 더 있고 싶네요. 다음엔 하루 묵고 갈게요. 놓아주니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더 해달라고, 더 자주 와달라고, 더 신경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아? 더 자주 보고 싶지 않아? 물론 보고 싶습니다. 매일 얼굴 보고 싶고 자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자식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내 곁에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서로를 잊게 해주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감사의 자리에 남는 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뀐 사랑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자식이 사는 곳을 향해 마음을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전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으니까요. 멀리 있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했습니다. 밥은 제때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도 안심이 되지 않아 또 물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걱정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걸.
자식을 믿지 못해서 생긴 마음이었다는 걸. 진짜 사랑은 걱정하며 붙잡는 게 아니라 믿으며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자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연락 잘 못 드려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전엔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편하게 제 일하다가 생각날 때 연락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믿어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얼마 전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걱정으로 말을 채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할 거야.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제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지고 잘 해낼게요. 그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붙잡을 때보다 믿어줄 때 자식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혹시 힘들까봐 매일 연락하고 싶다. 그래야 덜 불안하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젠 믿어줄 때가 된 거 아닐까? 우리 걱정 때문에 자식들이 더 힘들지도 몰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믿어줄 차례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즘은 자식 생각을 하면 미소가 납니다. 걱정이 아니라 응원의 마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멀리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자식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는 널 믿어.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바빠서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요. 간섭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믿음만으로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믿음으로, 불안보다 응원으로 부모의 마지막 선물을 전합니다. 멀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사랑, 그 이름은 믿음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이게 진짜더군요. 걱정보다 믿음이, 불안보다 평온이 사랑을 오래 남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낀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